네, 일단은 뭐 기사를 보셨는데 고영태 씨의 어떤 녹취록이 추가로 좀 공개가 됐어요. 근데 대통령 대리인단, 그러니까 탄핵 심판 대리인단 측에서는 네. 이 녹취를 일단 헌재 쪽에다가 좀 제출을 좀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헌재도 일단 검찰에는 요청을 한 상황이잖아요. 이게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? 저는 결론적으로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으로서는 최고의 호재죠. 계속 고영태가 뭔가 불륜관계 속에서 나중에 불만을 품고 이만한 걸 이만하게 부풀려서 네.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됐다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논리인데 거기에 딱 들어갔잖아요. 뭔가 회사를 1년 안에 장악한다. 뭐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아, 저런 것들 때문에 모함을 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본인이 사무부총장이 돼서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하는 게 1년이면 된다. 이런 내용들이에요, 사실. 네. 이 지금 녹음의 상대방이 김모 씨라는 분이 과거에 우리 의상실 영상 봤죠? 그 윤 전 행정관 있고 이영선 행정관 이렇게 닦아서 주던 거기에 CCTV 설치했던 사람입니다. 고영태 씨하고 뭔가 그 관련돼서 이런 일들을 계속 같이 해왔던 사람이니까 아, 이 사람들이 이 회사를 장악해서 나중에 본인들이 돈을 다 먹으려고 이걸 폭로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고영태 씨는 K스포츠 재단의 사무부총장이 안 됩니다. 그죠? 네. 그리고 K스포츠 재단에 아무 직책이 없어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쿠데타를 하려다 실패한 사람인 것 뿐인데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의 본질과 무관한 건데 이걸 계속 공격하는 이유는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도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리적으로 공방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. 그 말 그대로 할 게 없어서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메시지를 다투지 못하니까 결국 메신저라도 어떻게 흠집을 내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헌재에서 지금 이정미 재판관이 최근에 얘기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런 데 말려들지 않겠다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이용하고 싶어 하나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게 탄핵 심판, 탄핵 결정적인 어떤 뭐 영향을 안 미친다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. 그리고 왜냐하면 고영태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될 수는 없거든요. 고영태 씨가 대통령과 측근도 아니고 고영태 씨가 뭐 이 장관이나 혹은 뭐 수석이나 혹은 대통령 움직여서 무슨 재단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지 못하다.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건 뭐 많이 다 알고 있으니까 최순실 씨를 통해서 어쨌든 뭐 거의 종범이나 공범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모든 것을 한 주체는 될 수 없겠죠.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왜 공익제보라는 그런 어떤 그 이미지, 그래서 하나의 어떤 뭐 일부 언론이나 일부 야당 의원들이 영웅시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를 했어요. 그러니까 최순실은 악이고 거기에 대해서 폭로를 한 고영태 씨는 무조건 선이다. 이런 분위기가 마치 그를 영웅시하고 이것이 공익제보고 공익제보는 무조건 옳다.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. 네. 스스로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, 사익을 위해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공범 상황에서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제보한다. 근데 그 제보자가 그러면 공익적이냐? 물론 한측에서는 이 폭로 자체로 공익적인 효과를 받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제보자로서의 어떤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,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전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. 지금까지의 언론 분위기, 지금 야당 의원들의 일부 행태, 그것은 사실 너무 지나쳤다라는 지적은 하고 넘어가야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실제로 그런 측면도 있고 헌재에 안 나오잖아요.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고영태 씨 자신이 원래 이 문제의 애초 시작을 한 분인데 무책임한 거죠. 헌재에도 안 나오고 뭐 출석 요구서도 안 받고 이런 걸 보면은 이분을 믿고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일이 이런 목적과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작됐다는 거는 굉장히 허탈한 일이면 틀림없습니다. 네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질이 이게 될 수가 없는 것이요. 그러니까 이제 고영태라는 인물이 결국은 뭐 이렇게 영웅은 아니잖아요, 확실히. 그럼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? 그리고 아니 최순실 씨하고 뭐 둘이서 그렇게 뭐 지내온 그런 과정들이라든가 또 일을 도모한 그런 과정들을 보면 결국 최순실의 수족으로서 그냥 활동한 거 아니에요. 그러다가 나름 이제 반란을 꿈꾼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서 이제 최순실 씨가 이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것을 자기도 좀 어떻게 한쪽 귀퉁이를 좀 차지해 볼까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오히려 당하니까 결국 홧김에 그냥 제보하고 이거 아닙니까? 네. 그런 사람이에요. 그런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일단 보면 되는 것이고,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
청와대 여러 가지 문건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뭐 정호성 통해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조차 다 이게 없던 일이 되느냐?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건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어찌됐건 대기업 총수들 만나서 이런저런 부탁하시고 대통령이 또 최순실 씨 여러 가지 부탁들 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런 것까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. 그런 거는 고영태가 도저히 개입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이란 말이에요. 네. 자, 그래서 너무 이렇게 깃털을 잡고 이렇게 자꾸 흔드시는데 그래 봤자 제가 보기엔 헛수고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 이미지만 나빠진다라고 저는 생각해요.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둘 때도 좀 어떤 모습으로 그만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국민들의 자존심도 생각하고 본인의 자존심도 좀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리고 오히려 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라고 얘기하고 그만두시는 편이 훨씬 더 국민들의 마지막 남은 그런 인심을 얻는데 도움이 전 오히려 된다. 좀 그래서 품위도 좀 끝까지 좀 지켜가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. 네, 그럼 네. 이제 깃털 아닌 몸통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